단타 매매 또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주로 하는 두 가지 매매가 있습니다. 바로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는 제대로 진입하면 빠르게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실패했을 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눌림목 매매가 좀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돌파 매매 타점을 잡기가 어렵고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를 먼저 익히면서 차트 공부를 더 많이 한 후 돌파 매매를 익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개인별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눌림목 매매 급소를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대로 익히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11월 29일 하승훈의 주식투자TV 유튜브에 올린 2차 전지 단기 수렴 돌파 첫 양봉 영상에서 에코프로 BM이 30분봉 차트상 수렴 돌파 상승 1파가 발생했기에 조정 2파 상승 3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 BM이 설명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제 차트로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이평 수렴에 강한 상승 나왔죠. 29일입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크게 봐도 이렇게 삼각 수렴이고 더 크게 봐도 이렇게 삼각 수렴이죠. 그래서 수렴 후 상승 1파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 2파 상승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날 아침에 빠졌다가도 올라갔고요. 30일 날.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도 올라갔죠.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을 때 눌림목 맥점을 잡아서 매수하면 수익 낼 확률이 높은데요. 초보자분들은 최소 1년 이상 소액 연습을 하면서 언제 잘 들어맞고 언제 잘 안 맞는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익혀야 합니다. 구체적인 눌림목 매수 방법을 지금 바로 보시죠.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입니다. 노란색 선 21선과 검정색 선 241선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거래가 전일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단기 돌파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30분 봉상 완벽하게 수렴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혹시 나온다면 저점 매수, 어떤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요.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거잖아요. 자, 29일 날의 30분봉 차트인데요. 이날 이 저항을 돌파한 양봉을 찾습니다. 자, 30분 봉상 저항을 여기 부딪혔던 자리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죠. 그리고 그때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캔들이죠. 자, 좀 더 크게 보면 이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한 양봉입니다. 그러면 이 양봉이 30분봉 차트상으로는 중요한 양봉, 기준 양봉이 되는 겁니다. 통상 기준 양봉이 발생하면 기준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시에서 14시 30분에 발생한 30분봉 양봉을 5분봉으로 쪼개서 보는 겁니다. 자, 5분봉으로 보면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5분 봉상 대량 거래로 돌파한 봉이 요거고요.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올라가고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꼬리가 아래 꼬리가 여기서 3번 달린 걸 볼 수 있죠. 1번, 2번, 3번. 그러면 아까 봤던 30분 봉상 돌파 양봉 안에 꼬리가 여러 번 달린 자리, 이런 자리가 접점이 많은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거래 터진 돌파, 30분봉 기준으로 거래 터진 돌파, 그리고 또 5분봉 기준으로 거래 터진 돌파, 그리고 나서 눌림 지지가 여러 번 나온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본다면 이 돌파 양봉 이 전체를 큰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좁게 본다면 이 첫 번째 요 자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려본다면 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눌리다가 지지가 나왔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자리, 두 번째 중요한 자리, 영역으로 보면 전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나중에 여기서 눌려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날 보겠습니다. 30일 날 봤더니요, 아침에 작은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3%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4%까지 눌렸다가 4%까지 눌렸다가 바로 이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단타 수익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30분 봉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상승 일파가 나왔고 조정 이파가 나오다가 살짝 올라가면서 끝났는데요.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반등, 하락인데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바로 또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5분봉으로 돌아가서 5분봉상 그 자리에서 하락을 하다가 멈추는 모습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도지 캔들, 지지 영역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 지지 캔들이 될 확률이 높고요. 연속적으로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두 번 연속 지지 캔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걸 쌍도지류라고 부릅니다. 상승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지지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쌍도지류가 나오면 지지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첫 번째는 명확하게 도지고, 두 번째는 몸통이 약간 있지만 몸통이 작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있죠. 이런 것도 도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지류라고 부르는데, 쌍도지류가 나왔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쌍도지가 나왔을 때 일봉이든 분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나오면 확률 높은 지지 캔들이 되는데 미리 찾아놓은 중요한 눌림목 맥점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자리. 그 자리는 왜 중요한 눌림목 맥점이에요?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죠. 일봉상 의미 있는 양봉이고, 중기 분봉상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저항을 돌파한 양봉입니다. 요 앞에 이렇게 박스권이었고, 조금 더 길게 봐도 여기도 저항이 있었죠. 저항을 돌파하고 저항을 돌파한 의미 있는 장대 양봉, 30분봉으로 먼저 확인하고, 즉 중기 분봉으로 먼저 확인하고 5분봉, 단기 분봉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률 높은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했는데 만약에 깨지면요, 그러면 손절은 깨지는 거 확인하고 손절하면 손절은 이만큼이고 수익이 나면 수익은 이만큼이죠.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30분봉 차트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상승 1파입니다.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요, 이렇게 되죠. 거의 상승한 만큼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 11월 6일 날 상한가를 갔었고 다음날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때 중요한 자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저항을 받았었죠. 그리고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지지를 받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티가 안 나네요.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기본 목표치를 얼추 채우면서 과거에 지지가 여러 번 있었고 저항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자리, 접점이 많은 자리, 바로 접점이 많은 수평 추세선에서 부딪힌 거죠. 이걸 5분봉으로 보면요. 5분봉상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저항이 확인이 됐죠.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음봉,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저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로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승한 만큼 상승해서 상승의 기본 목표치를 채우는데 그 부근에 저항이 있다. 그러면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물론 분봉상 저항이니까 분봉상 하락이 나오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장을 하고 3일간 급등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11월 27일 날 거래가 전일 대비 급증하면서 저항을 돌파한 거죠. 이걸 30분봉으로 보면 30분봉상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돌파했습니다. 바로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파한 캔들 요거죠. 30분봉상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파한 캔들은 여기입니다. 자, 이걸 5분봉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15분봉이었네요. 30분봉, 요게 30분봉입니다. 제가 클릭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일간 강하게 상승하고요. 3일 정도 횡보 박스를 그리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돌파한 캔들, 30분봉상 돌파한 캔들이 있고요. 그걸 5분봉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자, 돌파를 어디서 세게 했나요? 바로 여기죠. 요 캔들이죠. 자, 그러면 이 돌파한 캔들, 5분봉상 돌파한 캔들에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받다가 돌파했으니까 여기에 접점이 있죠. 아까 30분봉으로 돌아가서 여기 저항을 받던 11월 22일 날 장중 고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11월 27일 날 아침에 저항을 받았다가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이 될 수 있죠. 자, 돌파 양봉의 거의 중심 부근이잖아요. 돌파 양봉의 중심 부근이면서 또 저항을 앞에서 받았었고 다시 한번 받았다가 돌파한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래요? 돌파를 하고 눌렸다가 올라갔고 다시 눌렸다 올라갔고 아래꼬리 접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이게 기준 5분봉상, 넓게는 기준 양봉, 지지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 지지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캔들 몸통의 전체를 선으로 박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그 중에서 두 개의 중요한 선을 그려보면은 돌파 양봉이 나오고 두 번 지지가 나오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저항받았던 자리, 앞에서도 저항받고 한 번 더 저항받았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며칠 후든 눌림이 나왔을 때 거기서 지지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11월 27일이고요. 28일 날 보겠습니다. 28일 날 30분봉으로 먼저 보죠. 27일 날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 28일 날 아침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아침에 했는데요. 정확히 이 검정색 선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분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하락을 하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바로 양봉으로 감싸는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지지 캔들이 확인이 됐고 5위평 올라타는 5위평 터닝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또 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단기 분봉상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지지 캔들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럼 손절은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손절을 넉넉하게 잡고 싶다 하면은 이 기준 양봉이 깨지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장 첫날에 종가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가 저항이 됐다가 11월 20날 거래가 급증하면서 5천억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의미 있는 일봉이죠. 저항을 돌파했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니까요. 그럼 이런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의미 있는 돌파, 일봉상 의미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기준 양봉이 된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 안에 30분봉으로 돌파가 나온 캔들을 먼저 찾습니다. 바로 요게 의미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돌파 양봉이죠. 그리고 5분봉으로 보면 5분봉으로 다시 확대해서 보면 눈에 띄게 튀는 봉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을 돌파한 양봉, 5분봉상 저항을 돌파한 양봉, 이 양봉이죠.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5분봉상으로는 기준 양봉이 요거잖아요. 이렇게 기준 양봉의 영역을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지가 여기서 나왔죠. 자,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고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는데 또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딱 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바운더리 영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기준양 5분봉상 중요한 기준 양봉, 5분봉상 중요한 접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과거의 저항이 됐던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리는 위의 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 선을 2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역으로 보면 이 돌파 양봉, 기준 양봉의 영역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30분봉으로 봐도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5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자, 분명히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요.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 아랫꼬리가 여러 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여기도 지지, 접점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접점의 숫자로 보면 여기가 접점이 훨씬 많죠. 그럼 이런 자리도 중요한 지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 11월 20날 돌파 양봉이 나왔을 때 장중에 중요한 선을 두 개 그려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선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선은 빨갛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중요한 지지 가능성이 있는 선을 놓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날 봤더니 첫 번째 선을 깨려다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저항받던 자리를 넘어갔죠.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더 이상 그 자리로 안 내려가고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서 횡보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자리까지는 안 내려오겠구나, 지금 당장은 이 자리까지 안 내려오겠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상승이 굉장히 강한데 상승에 대한 눌림은 얕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아랫선 눌림목을 기다린 사람은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위의 선에서 눌림을 확인하고 매수한 사람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못 잡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돌파 매매 때 돌파 매매의 확률이 높으려면요, 강한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얕게 나왔을 때, 그리고 횡보가 길어지고 돌파하면요, 그 돌파 매매는 돌파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날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횡보 박스가 길게 나온 거죠. 수렴이 된 겁니다. 수렴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거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굉장히 얕게 나온 겁니다. 조정이 깊으면요, 올라와서 돌파할 때 한 번에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이 얕다는 것은 매도세가 작다는 걸 의미하죠. 반대로는 저점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올라가고, 눌렸다가도 올라가고, 눌렸다가도 올라가고, 눌렸다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얕게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돌파하면 다시 단기 수렴 돌파가 되면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오는 겁니다.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기본기부터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요. 댓글로 돌파 매매 영상 제작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11월 2일 날 16.8%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돌파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돌파했고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자, 그럼 이날의 30분봉을 보면은 돌파한 대량거래 장대양봉 어딘가요? 보이죠? 돌파한 대량거래 장대양봉 여기입니다. 그걸 5분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자, 앞에 저항이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5분봉 2개로 형성된 이 자리가 돌파의 캔들이고, 그 다음 그 중에 하나의 선으로 꼽으라면 요 선이 되는 거죠. 자, 다음날 봤더니 바로 그 영역 부근, 그 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가끔씩 억가들이 이상한 댓글을 다는데요. 그런 댓글을 보면 영상 제작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자, 하승우님께서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예전에 30만원대에서 매매 영상 올리신 적 있으십니다. 하승우님 그때 10억대 매매했다고 영상 올리셨는데 아마 그때 그렇게 주가 끌어올려서 하승우님은 많은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등한 주가 뒤에 현재는 개미들의 피눈물이 있죠. 네. 그러면서 미치도록 증오한다, 뭐 이런 증오라는 말을 써가면서 2차전지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영상을 제가 10월 말에 올렸는데 증오라고 쓰셨고, 좋아요, 이런 댓글에, 이런 억가 댓글에 좋아요가 5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에코프로 10억 단타 매매 영상을 올린 게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그 다음에 7월 2일 날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 다음 주 관심 종목 꼭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일입니다. 이렇게 7월 2일 날 이 영상에서 7월 1일 이 영상에서 에코프로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지를 잘 봐야 되고, 돌파하면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7월 2일 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날 20% 급등 나왔죠. 그래서 저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날 매수해서 단타로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단타를 했었고, 여기도 7월 18일 날 돌파하면서 또 단타에서 수익 난 것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수익 자랑이 절대 아니었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매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드렸었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가는 더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죠. 네. 그게 돌파할 때가
77만원에서 90만원이었고, 그 다음 7월 18일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이었고요.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0만원대에서 매매한 것을 보여드렸었고요. 단타였습니다. 분명히 추천이 아니었고 30만원대에서 단타 매매한 거를 설명드렸고 보여드렸죠. 추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뒤에 58만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습니다. 58만원에서 긴 윗꼬리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거 확인하고 팔았어도 40만원대거든요. 그럼 30만원대의 추격 매수를 제가 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매수를 했어도 40만원대에 팔고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30만원대에서 매매 영상을 올리신 적이 있다. 개미들의 피눈물이 있다. 저는 단타를 했었고 단타한 것의 어떤 설명을, 단타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먹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먹습니까? 에코프로 BM이 무슨 시총 500억 1000억짜리 잡주도 아니고요. 그 당시 시총이 30조 40조 그랬었죠. 암튼 댓글에 억가들이 나타나면 방어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눌림목 매수로 돌아와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매매법이 그렇듯이 장이 하락세일 땐 확률이 떨어집니다. 지난 9월, 10월처럼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하락할 때는 종목들이 지지받고 올라가려다가도 하락하는 거죠. 장이 안 좋을 땐 초보자분들은 제발 매매를 쉬고 소소액으로만 연습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바닥 신호를 기다리세요. 제가 10월 말에 시장 바닥이 가까워졌다, 2차전지 바닥이 가까워졌다, 좋은 수익기회가 온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승훈의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 10월 27일 장 전에 나스닥 단기 바닥 가능성, 코스피도 곧 단기 바닥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패턴, 중기 분봉상 바닥 패턴, 일봉상 지지 캔들 확인하면 된다라고 설명 다 드렸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이 10월 27일 바닥이 됐고요. 10월 27일 음봉인데 플러스 0.3% 끝나면서 그 뒤로 계속 올랐죠. 코스피는 며칠 후에 잉태형 캔들 만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소소액 연습만 하고 공부하고 장이 상승으로 터닝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단타든 스윙이든 주식 투자 하시면 됩니다. 하락과 상승을 구별하는 게 초보자분들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공부하시면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발 초보자분들은 장이 안 좋을 때 매매를 쉬고 소소액으로만 연습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은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돌파 매매 또는 다른 매매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기본기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20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거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별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합니다.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쉽게 수익 내려고 하면 쉽게 손실납니다. 반복 학습과 소액 연습하시고 꾸준히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승훈의 주식투자TV의 하승훈이었습니다.